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잇몸 영양제, 잇몸 약 이런 것들에 제발 헛돈 쓰지 마세요. 대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들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이, 녹차, 사위, 사과, 당근 등 과일 채소류, 3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치즈, 2위 1위는 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이 시중 잇몸 관련 제품들 중에는 이 진통 소염 성분 등으로 불편감을 덜 느끼게 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붓기나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이 원인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잇몸병의 핵심 원인은 치태와 치석 그리고 세균인데요. 이 불편감이 줄게 되면 마치 잇몸 자체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져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로 사실 영양 결핍이 있거나 식사가 너무 부실하거나 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음식을 바꿨을 때 단일 영양소 몇 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단백질, 지방, 칼슘, 이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빵, 과자, 떡, 달달한 간식 등과 같은 이 문제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이 식사의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잇몸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국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잇몸에 좋은 음식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5위는 녹차입니다. 이 녹차가 왜 괜찮으냐? 이 핵심은 카테킨, 특히 EGCG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이 잇몸병과 관련된 세균의 활성을 낮춰주고 이 염증 반응을 줄인다고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녹차는 기호식품을 넘어서 이 입안의 염증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되었는데요. 실제로 2016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 잔 미만의 적당한 녹차 섭취가 이 치주질환 유병률 감소와 연관이 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많이 마실 경우 착색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식후에 연하게 한두 잔 정도를 권장합니다. 4위는 사과, 당근, 그리고 딸기, 파프리카 등의 과일 채소류입니다. 이 이유는요. 첫 번째는 씹는 자극과 침 분비입니다. 이 사과와 당근 등의 과일 채소류는 이 딱딱하고 아삭하기 때문에 씹는 자극이 큽니다. 이 자극은 이 치아를 닦아주는 효과와 함께 이 침 분비를 늘려서 입안의 산 성분을 완충하고 이 음식물이 오래 달라붙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이 비타민C와 식물성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딸기나 키위, 파프리카 등은 이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 식품이기 때문에 이 잇몸은 사실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버티는 조직인데요. 이 비타민C는 그 콜라겐의 합성과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이 잇몸이 쉽게 붓고 이 회복도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이 비타민C의 보충이 치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정리를 했고 2017년 한국인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이 식이 비타민C의 섭취 부족이 치주염과 독립적으로 연관됐습니다. 또 2022년 한국 노년층 연구에서는 이 과일과 비전분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에서 이 치주 질환, 즉 잇몸 질환 유병률이 더 낮았습니다. 이 실천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사과 반개, 그리고 식탁에는 당근, 파프리카, 키, 딸기 등을 꾸준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잇몸이 회복되기 좋은 식사 구조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적절합니다. 이 3위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치즈입니다. 먼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이 요거트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칼슘 때문만이 아닌데요. 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이 유산균과 또 발효 과정에서 생긴 대사 산물들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입안과 장내의 미생물 환경 그리고 염증 반응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 성인 임상 연구들에서는 이 요거트 섭취가 적은 그룹에서 치주염이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 효과가 단순히 칼슘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연구자들이 해석했다는 점인데요. 즉 요거트는 칼슘 식품인 동시에 발효식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치즈입니다. 이 치즈가 좋은 이유는 이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를 늘릴 수 있고요. 이 치즈 안에 들어있는 칼슘, 인상, 카제인 등이 입안을 덜 산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2022년 임상 연구에서는 이 치즈를 먹은 후에 구강 내 pH가 더 염기성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그 효과가 수시간 이상 유지됐습니다. 또 2019년 한국 성인 대상의 임상 연구에서는 이 유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에서 이 치주질환 유병률이 더 낮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분들께는 이 후식으로 달달한 빵, 이 시럽이 든 요거트 또는 아이스크림 대신 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치즈 한 조각을 권장합니다. 단 여기서 핵심은요.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가당 치즈와 요거트여야만 합니다. 2위는 견과류입니다. 제가 이 견과류를 2위로 둔 이유는요. 단순히 몸에 좋은 지방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서가 아닙니다. 간식 구조 자체를 바꾸는 힘이 크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간식은 대개 빵, 쿠키, 떡, 크래커, 그리고 달달한 커피 등과 같이 갑니다. 문제는 이런 식품들이 부드럽고 달기 때문에 입안에 오래 남게 되고 또 당의 노출 횟수를 늘리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견과류는 씹어야만 하고 또 달지 않고 포만감이 있고 이 대체 간식으로 적합한 식품입니다. 이 견과류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폴리페놀, 식이섬유 등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견과류 중심의 식사는 이 전신과 구강의 염증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이가 약하시거나 이 보철이 많거나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딱딱한 견과류를 통째로 씹으시는 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무염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씩, 혹은 잘게 부순 견과류, 혹은 참깨나 들깨처럼 반찬에 넣어서 드시는 방식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견과류를 많이 먹자가 아니라 간식을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꾸자입니다. 오늘의 1위는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제가 이것을 1위로 정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나온 음식들 중에서 이 치주 관련된 학술적 근거가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인데요. 이 잇몸병은 단순히 세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균에 대해서 몸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과하게 염증 반응을 끌고 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이런 만성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등푸른 생선 등은 이 치료를 대신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이 치료 후의 회복 환경을 더 개선해주는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2022년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이 오메가3를 비수술적 잇몸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 치주 지표들의 개선이 보고됐고요. 2010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에서는 이 DHA 섭취가 적을수록 치주 질환 진행이 더 많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이 결과는 이 중장년층의 잇몸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거 식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한국 식탁과 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굳이 비싼 수입 건강식 찾을 필요 없습니다. 고등어구이, 꽁치구이, 삼치구이, 연어구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잇몸 때문에 딱 하나만 더 챙기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면 저는 영양제보다는 이 등푸른 생선을 먼저 권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한국형 잇몸에 좋은 음식 탑5는 5위 녹차, 4위 사과, 당근 등 과일 채소류, 3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치즈, 2위 견과류, 1위는 고등어, 꽁치, 연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잇몸 건강과 영양소, 그리고 식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참조해 주시고요. 또 제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7년차 치과의사 장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